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뇌과학을 활용해 가족 갈등 줄이는 비법을 살펴봅시다. 네, 이번 추석이나 또 설 명절 등은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명절에 가족 간 갈등이 평소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목 기자입니다. 현관문 곳곳에 남은 현은 추석을 맞아 재결합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남성이 전 부인과 아들,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흔적입니다. 취직하라는 부모님 잔소리에 자식이 흉기 등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명절 단골 범죄가 됐습니다. 가족 간 웃음꽃이 피어야 할 명절 연휴가 가족 갈등 표출에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과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절을 폐지해달라, 명절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청원인은 명절만 되면 이혼율이 폭증하고 가족 불화와 갈등이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K도 아예 명절 이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매년 아버지와 잘 지내려고 가족 갈등에 대한 기사를 외우다시피 읽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말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끓어올라서 어떻게 할지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갈등을 빚기가 일쑤여서 명절 자체가 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 가족은 오순도순 가는 거리가 멀까요? 가족 갈등 뿌리에 무의식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아요. 따리가 뭡니까? 지프로 둥글게 틀어서 만든 고리 모양 물건이에요. 머리에 짐이고 나를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줘요. 따리를 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뱀이 몸을 나선형으로 돌돌 말고 있는 모양이에요. 더 나아가서 생각 따위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의 뿌리에 무의식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상처를 받으면 갈등이 증폭돼요. 사람의 뇌는 3층으로 쌓여진 아이스크림 콘처럼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숨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맡는 뇌관 1층이에요. 울적하고 속상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등 감정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 2층이에요. 생각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심피질 3층 순으로 발전했어요. 심피질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가족 간 사소한 문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갈등은 대뇌 변형계가 자극을 받아서 무의식에 자기 애가 상처를 입으면서 증폭돼요. 이 자기 애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 자기 애가 상처를 입으면 갈등은 증폭됩니다. 변형계, 즉 감정의 뇌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 등을 담당하는 생존의 뇌예요. 갈등 상황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상처를 받으면 이 변형계가 활성화하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돼요. 이때 논쟁의 합리화를 변형계가 주도하므로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곤 하지요. 변형계의 무의식 속에는 의식의 영역에 남겨놓으면 살아가는 데 힘든 요소들이 억압돼 있어요. 이 요소들은 주로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부모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억압받았던 요소들이 변형이 되어서
의식계로 올라와요.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하기 십상이에요. 사회생활에선 남의 무의식에 상처를 주면 반격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하지만 가족은 무의식적으로 내 편이라 믿고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다 표현해도 된다 착각해서 상대방의 무의식을 건드려요. 무의식의 자기애의 위협이 가해지면 변형계가 독주해요. 뇌간의 본능적 반응을 유도해요. 가족도 남이라고 인정해서 상처받을 말을 하지 않아야 해요. 가족 말에 울컥 했다 하면 아, 내 무의식이 상처를 받았구나. 변형계가 내 전두엽 맞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천천히 심호흡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만 해도 갈등이 증폭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화낼 일 아니었는데 화가 났다면 대개 무의식에 상처받은 거예요. 명절에는 스트레스 탓에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해서 작은 일에도 흥분할 수 있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를 느낀다면 민감한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명절 스트레스 요인엔 잔소리도 있어요. 필요 이상 꾸짖거나 참견하는 거죠. 잔소리의 뇌과학을 봅시다.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잔소리하지만 듣는 사람의 무의식을 건드려요. 잔소리하는 건 상대에 대해 참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참는다는 건 전두엽 기능인데 잘 참지 못한다는 건 전두엽이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보다 참는 게 더 높은 인지 기능을 요구해요. 전두엽은 심피줄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죠. 잔소리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전두엽이 활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형계가 서로 부딪히는 것, 이것이 잔소리로 인한 갈등이에요. 별 뜻도 없이 한 잔소리 때문에 생기는 가정불화 어떻게 막을까요? 매번 사소한 걸 얘기하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지도 않죠. 말하는 빈도를 줄이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한마디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 이 모든 걸 뇌는 처리하지 않아요. 아예 정보를 차단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정 인격의 부모가 스스로 잔소리 거두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 말에 울컥하면 아, 내 무의식이 상처를 받았구나. 변형계가 내 전두엽 맞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잔소리가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